이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제 선정 과정이랑 딥러닝 부분 발표를 맡은 송원석입니다. 저희가 앞선 프로젝트들에서 딥러닝을 통해 라벨링된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교통 표지의 종류와 신호 등의 신호를 구분하고 2D 라이다 데이터와 레이트 퓨전을 통해서 뎁스 에스티메이션까지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D 라이다를 사용해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했지만 만약에 실제 상황에서 3D 라이다를 통해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면은 이것만으로도 교통 표지와 신호 등의 신호를 구분해서 어느 정도 교통 규범에 맞게 주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적 객체 검출만으로는 온전한 경로를 계획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때로 차선 변경도 해야 되고 혹은 자동차나 보행자 혹은 자전거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회피주행을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적 객체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출된 객체들에 대한 오브젝트 트래킹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 과정을 위해서는 각 객체의 정확한 대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탁구공 거리 검출이나 TSTL 라이다를 사용한 뎁스 추정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저희는 정확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정보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의 경우에는 앞선 팀에서 말을 했다시피 공중에 떠있는 객체에 대해서는 뎁스 추정이 불가능하고 이미지의 Y좌표가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위쪽에 검출된 객체일수록 오차가 훨씬 커지는 것을 저희가 이전 프로젝트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라이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앞선 팀에서 했다시피 가장 가까운 거리나 이제 거리들의 평균을 통해서 대략적인 거리는 추출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일 경우에 2차를 기준으로 이 자동차가 이 자동차를 앞지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라이다가 달려 있다면 앞지르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여기가 찍혀 있다가 중간에는 여기가 찍혀 있을 거고 나중엔 여기가 찍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차는 직진으로 주행을 했을 뿐인데 이 차가 디귿자로 주행을 한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어서 결국엔 정확한 패스 플래닝이 안 될 것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우선 객체의 3D 바운딩 박스 정보를 딥러닝을 통해서 추출을 하고 그 3D 바운딩 박스 정보를 바탕으로 객체들의 중앙점을 정확히 추출을 한 후 각 객체의 아이디를 부여해서 오브젝트 트래킹과 그 프리딕션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버콤브라는 모델이고요. Virtual Sparse Convolution for Multimodal 3D Object Detection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 모델은 벨로다인 라이다 포인츠와 버추얼 포인츠라는 정보를 얼리 퓨전을 해서 레이어에 집어넣고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버추얼 포인트라는 데이터는 PENet이라는 내부 또 딥러닝 모델이 있습니다. PENet에서 RGB 컬러 이미지와 라이다 뎁스 이미지를 넣어서 각각의 컬러 도미넌트 브랜치에서는 컬러 이미지 상에서 색으로 각 객체를 구분을 한 결과를 내놓고요. 뎁스 도미넌트 브랜치에서는 라이다 기반으로 뎁스 덴스 맵을 추출을 해서 이 과정에서 CSPN이라는 딥러닝 모델을 하나 더 사용을 합니다. CSPN이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정제를 해가지고 뎁스 맵을 그러니까 2D 이미지상에서 뎁스 정보를 포함한 3D 버처 포인트 맵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맵과 라이다 포인트 맵을 함께 사용을 해서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모델의 단점이 안 그래도 라이다 포인트가 많은데 버처 포인트까지 함께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지고 또 2D 이미지에서 나오는 노이즈들이 많아가지고 오류가 많다는 점인데 버컴브에서는 이 STVD 레이어에서
좀 읽을게요. STVD 과정에서 인풋 데이터에 쓸모없는 부분들을 일부 잘라내면서 데이터의 총량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의 데이터만 남겨서 정확도도 높이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컨 모델은 원래는 키티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벤치마크를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실시간성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변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그대로 한 프레임당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데이터 연산을 진행 후 한 프레임당 다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오브젝트 트래킹 부분 발표를 맡게 된 임혜룡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 앞단에 있던 3D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물을 파이썬에 있던 거를 C++로 옮겨오기 위해서 IPC 기법 중 하나인 네임드 파이프를 사용해서 C++ 상으로 데이터를 가져왔고, 이 결과물과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트랙들과 디텍션들을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을 구현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매 프레임마다 디텍션 리절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기존에 트래킹을 하고 있던 트랙들의 스테이트를 프레딕션한 결과들을 이용해서 어소시에이션을 진행하고, 거기서 어소시에이션이 된 것들은 칼만 필터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되지 않은 것들은 트랙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트랙의 스코어를 깎거나 하는 등의 트랙 매니저에서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트랙 리절트를 얻어서 뷰어에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 칼만 필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면, 왼쪽은 다음 프레임에서의 스테이트의 위치를 추정하는 프레딕션 부분과, 오른쪽은 센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디텍션의 결과를 받아와서 이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부분, 두 가지가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는데, 여기에 행렬 연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아이겐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모두 구현을 했고, 여기에 보면 S라고 써있는 메저먼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있는 어소시에이션에서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어소시에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구현이 제일 쉬운 심플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 어소시에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이 경우에는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아까 앞에 있었던 메저먼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트랙과 메저먼트 사이에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확률 분포에 대한 거를 고려한 거리이기 때문에 보통의 유클리디안 거리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여기 왼쪽 위쪽에 그림을 보시면 저기 겹쳐져 있는 부분이 이 디스턴스의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저기 최소값이 있는 부분에 X3과 Z2가 매칭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또 다음번 거 이렇게 반복을 해서 트랙과 메저먼트를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데, 결과물은 이따 더 보시겠지만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점은 아래쪽에 트래킹을 보시면 위쪽에는 있는 왼쪽 끝에 있는 이상한 디텍션들이 트래킹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어서 제일 재미있는 파트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파트를 맡은 한지웅입니다. 이제 발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티 데이터셋, 라벨린 데이터셋에서 보다 보면 저희가 필요한 정보가 총 7개인데요. 박스 친 부분 시작부터 이제 디멘전 정보가 나오고, 미스사이트 랭스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XYZ라는 로케이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로케이션 정보와 마지막에 회전이 얼마큼 되었는지에 대한 요 앵글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보를 정확히 활용하게 돼서 이 정보를 정확히 떼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3D 라벨링 정보를 이제 디텍션 된 결과를 이제 트래킹에서 받아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저는 또 그 XYZ와 미드사이즈 랭스를 받아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으로 이제 그냥 0,0
그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X형, Y형, Z형의 이제 위드, 하이트, 랭스 크기로 이제 3D 박스를 그려주게 됩니다. 이 박스를 이제 Y축 기준으로 한번 회전을 시켜주게 되고요. 이 회전시킨 것을 이제 로케이션만큼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월드에서의 3D 박스 위치가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이미지상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월드 3D에 있는 이 8개의 코너스를 P2 매트릭을 곱해가지고 이제 2D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XYZ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Z를 나눠주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이제 이미지의 이제 그 8개의 코너들이 이제 이미지의 2D 프로젝션 된 이제 XY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을 사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벨링 하기 이전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제 프로젝션 한 결과를 다 그리게 되면 아래쪽과 같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이것만으로는 좀 심심해서 이제 버드아이 뷰를 좀 더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버드아이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만들었던 월드 코디네이트에 있던 그 8개의 좌표 중에서 맨 위에 있는 4개의 좌표만 이제 떼다가 쓰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격자 간격은 이제 5m 간격으로 설정했고 이제 1m가 15픽셀 정도 되도록 해서 설정해서 그리게 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을 이제 보여드리자면 이제 다시 재생시켜 드리자 보면 이제 오브젝트 트랙션한 결과를 오브젝트 디텍션한 결과를 트래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가 거의 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아이디가 일정한 걸 볼 수 있고 이제 아까 제가 만들었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에서 이제 탑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탑뷰에서는 이제 아이디 정보나 뭐 XYZ 그리고 제가 그 차 모양을 와프 트랜스폼에서 이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트래킹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디텍션 성능도 뭐 좀 많이 무거운 모델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이 결과는 제가 실시간 인퍼런스한 결과는 아니고,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디텍션을 하고, 받아서 트래킹까지 돌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하는 총 일련의 결과를 이제 다 실시간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돌려본 건데, 제가 모델 자체가 워낙 무거운 모델이라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돌려놓고, 아니다. 앞에 이제 C++ 파일 돌리고 인공지능 모델을 받아서 이제 라벨링 데이터를 받아 쓰는데, 프레임이 한 1초당 2프레임 정도? 이제 딥러닝 연산에서 한 0.4초 정도를 소요하기 때문에 한 2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내린 결론은 이제 이 결과를 쓰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 이 GPU도 RTX 3070으로 돌렸던 건데 이거를 자동차에 탑재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그럼 이 모델을 사용해서 돌리기도 약간 무리가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앞선 팀에서 좀 조사를 했듯이 뭐 AI 룰 베이스와 AI 베이스를 적절히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더 깨달을 수 있었고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